MBTI든 디스크든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네. 내가 무슨 유형이다 네. 이렇게까지는 알려주는데 그랬어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저희 부서에 MBTI 조직원들의 그 MBTI를 다 써놓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MBTI를 해가지고 각자 성격을 알았는데, 자, 그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는 사회성이 좋으니까 대외 관리를 주로 하도록 하고, 네. 너는 꼼꼼하니까, 그러면 너는 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 하고, 네. 너는 상당히 새로운 생각을 잘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로 정리가 됐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 업무가 있고 직무가 있으니까 그냥 아 너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해주고 아 나도 그러네라고 하고서는 그냥 그걸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네. 성격을 알아가지고 각자 자기의 성격에서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 동일하게 하는 그 업무를 좀 더 잘하도록 하자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목적은 상당히 멋있게 설정해놓고 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이 술 취한 사람이 네. 가로등불 밑에서 이 지갑 찾는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세요? 가로등불 밑에서 지갑을 찾는다는 거가 뭔가요? 네. 그 말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가로등불 밑에서 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요. 저 지나가다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같이 찾아드릴까요? 그럼 저도 막 찾아 보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없는데 근데 진짜 지갑 여기서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지갑은요 저기 어두운 골목 있죠? 저 골목에서 잊어먹었어요. 아니 그럼 저 어두운 골목에 가서 찾으시면 되지. 왜 가로등 여기서 찾았어요? 아니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밝잖아요. 잠을 찾으려면 밝은 데서 찾아야지 어떻게 어두운 데서 찾아요? 이 사람 뭘 모르네. 이러는 상황이 네. 가로등불 밑에서 지갑 찾는 주정뱅이가 지갑 찾는 일이라고 그래. 사회과학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막연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또 이게 답이다라고 믿는 거를 무작정 쫓아가는 거. 네. 그것을 보통 비유해서 주정뱅이가 가로등불 밑에서 지갑 찾기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본인이 조직에서 MBTI를 가지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이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각자를 이해를 잘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일은 실제로 가로등불 밑에서 지갑 찾는 일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격을 서로 잘 알아서 조화롭게 잘 일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MBTI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 방법이. MBTI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성격을 안다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각기 다른 성격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안 좋으니까 서로 그냥 각자 성격을 알면 좀 조화가 되지 않겠는가. 각기 다른 이름의 모양의 꽃들이 있는데 그 꽃 이름이 뭔지를 알면 그 꽃다발을 만들어 보면 그 꽃다발이 멋있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네. 꽃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MBTI라는 성격 검사를 그냥 이용을 한 거죠. 네. 그동안 대한민국의 조직에서 성격 검사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때는 뭔가 재미는 있었는데 그걸 왜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또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내가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생각도 안 드는 거. 네. 그 이유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 조직 구성원들이 그 성격 검사를 왜 받아야 되고 또 그걸 한 다음에 당장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무작정 성격검사 신기하다, 새롭다, 재미있다 이런 측면에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또 그 성격검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냥 무조건 이 번안을 해가지고 네. 번역해가지고 미국에서 했으니까 이거 우리한테도 맞을 거야. 또 미국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좋을 거야. 실제로 중요한 건 사랑과 관련된 거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조직에서 문화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가를 파악을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미국 심리검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마치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미국 조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조직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은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데 이거를 마치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특히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대한 탐색을 했는데 그걸 탐색을 하다가 재미있게 생각한 게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게 네. 미국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류 공룡의 성격이라는 거하고 같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게 바로 WPI라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또 그것이 단순히 성격의 요인들, 재료들이 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배합이 돼가지고 어떤 맛의 빵으로서 각각의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성격검사. 이런 기존의 성격검사, 서양에서 보통 생각하는 성격검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과 상당히 다른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보는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격검사. 그거를 만든 것이 WPI라는 성격검사예요. 가장 한국 사회에서, 한국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유형 특성이 뭐냐면 리얼리스트라는 유형이에요. 리얼리스트의 특성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또 조직에서 다른 사람 착한 사람을 보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맞춰주면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가능하면 맞춰줘. 예, 맞아요, 맞아요. 동의를 주로 잘해줘요, 그냥. 네. 너 생각이 뭐야, 그러면? 저는요,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냥 그렇게 따를게요. 이런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회의에서 침묵은 금이고 이야기를 하는 건 죽음이다라는 생각으로 앉아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리얼리스트는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걱정은 있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는 못하지. 다른 사람하고 착하고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걱정이에요. 그리고 리얼리스트는 직장을 왜 다니냐면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현실적인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필요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게 항상 불안이에요. 미래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직장 생활에 있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분, 리얼리스트보다 조금 더 힘든 분이 있어요. 항상 걱정해요. 거의 토끼 눈을 하면서 또 야단 맞았어요. 로맨티스트네요. 상당히 사실은 야단 맞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힘든 걸 알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위로, 위안을 원해요. 그래서 힐링을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네. 잠시 멈추면 행복이 보이는 것을 네. 뭐 아픈 것은 청춘이다. 다 이 로맨티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또 마치 잘하고 있어요. 꿈을 가지세요. 꿈이 있잖아요. 우리 꿈을 함께 만들어요. 이러면 마치 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게 로맨티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로맨티스가 조직에서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에 대한 정도 많고 많은 사랑과 감성적인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로맨티스 성향은 조직에 처음에 갔다가 많이 울고 많이 속상하고 그러면 점점 속이 무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조직이 원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요. 조직이 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리얼리스트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맞추는 사람? 아니요. 리얼리스트로 바뀌시는 분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일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일에 감동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심하게 나가면 에이전트로 완전히 빠지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일은 일이다 이러면서 직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자. 그리고 나의 감성이 공유되는 건 바깥에서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삶의 모드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 로맨티스가 되는 거고.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와 동시에 저희 가슴 한쪽이 날아간 것 같아요. 성과는 좋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로맨티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스트는 직장 조직이라는 게 인물 맞는 곡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부러워요. 부럽죠. 네. 어떤 사람 이제 빨리 아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조직에서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요. 그리고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그 분위기를 주도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되게 즐거워하면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가지는 고민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요. 저 잘 몰랐어요. 그런 분들은요, 위에 상사나 같은 동료가 일을 할 때요, 하나하나 일한 거 성과나 일한 거를 따지면요, 허당이라는 게 눈에 많이 띄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잘 지내는데요, 문서로 작업을 하고 성과를 내서 그릇하게 아웃풋을 줘야 되는 부분은요, 주로 묻어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어떤 논리적으로 돌아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은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자, 하자 이런 거 외에는 그걸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은 조금 조직에서 특이하다. 쟤는 좀 돈키호테 같다. 쟤 4차원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줘요. 혼자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조금 엉뚱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눈치를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조직에서 상당히 항상 이 조직이 내가 맞나? 내가 가야 될 거는 안드로메다가 아닌가? 난 지구인이 아닌가 봐. 나는 어디를 가야지 내 고향에 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스스로 조직 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언젠가 내가 인정받는 그날이 올 거야. 오늘도 묵묵히 참으면서 내일을 해야지. 이렇게 사시는 또 아이디얼리스트 조직인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성향의 분들은 사실은 약간 보면 인간적인 느낌이 떨어지고 상당히 과제 중심으로. 어떤 에이전트 조직인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당연히 뭐든지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신혼여행을 가는데 3박 4일 신혼여행을 가는데 4시간 단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쫙 엑셀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엑셀 차트로 예산도 다 작성을 했대요. 리얼리스트도 계획을 세우긴 해요. 네. 근데 리얼리스트는 시간 계획을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막상 가서는 그 시간 계획대로 안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건 리얼리스트하고 에이전트가 잘하는데 에이전트는 그 계획대로 해요, 진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하면요, 상당히 붕괴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사람 특성이 다른데 이걸 자기가 정확히 안다면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 나름대로 단서를 찾고 또 그 단서를 자기한테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